우선 성남시 수정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 8월에 6억 원대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에 팔았어요. 11억 4,500에 매각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정도의 차익을 가졌던 거뒀어요. 거죠? 그 집에는 자신이 전세자로 들어가요. 왜 그랬냐면 저희 TV조선의 단독 기사가 또 한 건이 또 나왔습니다. 이분이 일시적 2주택자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차익을 한 5억 정도 얻었었는데 그런데 세금은 내지 않았어요. 뭐냐면 특례 규정을 또 이용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겁니다.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경 1차관은요. 예. 정말 투자의 귀재예요. 보니까. 어마어마해서요. 예. 진짜.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우선 성남시 수정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 8월에 6억 원대 매입을 했어요. 2017년에. 예. 그리고 작년 6월에 팔았어요. 어허. 11억 4,500에 매각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정도의 차익을 거뒀어요. 거죠? 예. 그런데 그 집에는 자신이 전세자로 들어가요. 왜 그랬냐면 예. 1가구 2주택을 피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예. 판교에 33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을 해요. 본인 명의는 아니고 네, 배우자 명의로. 명의죠. 예. 근데 여하튼 판교에 33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요. 네. 이것을 잔금을 내기 바로 직전에 전세 계약을 맺어요. 15억 원에. 그러니까 자신의 한 18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3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다. 그게 갭 투자 아니에요? 예, 이게 갭 투자죠. 그렇죠. 그게 갭 투자죠. 예. 그런데 최근 이 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보니까 40억 원 정도예요. 또 올랐어요. 예. 1년 만에 6억 원 정도의 차익이 예상되는 그런 아주 좋은 걸 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살았던 것은 팔고 전세 세입자가 됐기 때문에 예. 1가구 1주택자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절세도 한 거예요. 그런 절세도 상황에서.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놓고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배우자가 샀다고 그래요. 아니 배우자가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남편과 의논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뭐 또 이분도 가정에 뭐 이렇게 크게 이게 관심이 없거나 뭐 이러실 수도 있다고 해명할 수도 있으니까.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의논을 안 했다면 그 남편은요. 예.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뭐 그런 그리고 거 이게 예전에 조국 선생님도 와이프분이 펀드에 투자하실 때 자기는 가녀를 잘 몰랐다고 하시기도 그러니까 바로 하셨고.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예. 그 배우자 탓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따 조금 다룰 텐데. 그러니까요. 네, 뭐 조국 전 장관도 뭐 펀드다 뭐다 다 부인이 해서 나는 모른다 그러고. 맞아요. 김의겸 새만금 청장 같은 경우에도 흑석동 부동산 문제 됐을 때 배우자가 했다. 예. 예. 그리고 남동생 투자한 것도 그 남동생 부인이 한 거다. 재수씨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 때의 배우자 탓. 이것을 고스란히 상기시키는 겁니다. 부인 탓하는 게 그러니까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처음이 아니었군요. 처음이 그러니까. 아니니까 또 논란이 되는 거죠. 야. 아니 3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남편과 상의를 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남편은 그러면은 이웃집 아저씨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걸 어떻게 부부가 논의를 안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면서 논란이 된 그런 그 발언에 대해서 해명한답시고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1분 56초 예. 10문장 말하고 네. 그리고 사과했다고 주장을 하니 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또 이상경 1차관이 누구예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경기도지사 때부터의 책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거듭거듭 조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는요. 네. 대선 캠프의 부동산 개혁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허허. 그런데 대선 캠프 부동산
개혁위원장만 맡은 게 아니라 예. 성남시장 때, 경기지사 때도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 자문은 바로 이상경 1차관이 했다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곧 이상경 현재 국토부 1차관 머리에서 다 나온 거죠. 그랬는데 이런 이상경 1차관의 인식이 돈 벌어서 집 사라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놓고 본인은 이렇게 투자를 잘했죠. 갭 투자의 달인, 세테크의 달인. 네. 그러니까 갭토부 장관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국토부 1차관 될 때 대통령실 브리핑을 찾아봤어요. 예. 네. 인선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요. 그때 대통령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부동산의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부동산 개혁론자에서 발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부동산 개혁론자를 영입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불로소득 가운데 하나가 갭 투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불로소득의 가장 첫 번째가 갭 투자예요. 돈 있는 사람 집 사라. 왜 대출해서 집 사냐. 이거인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크고 비판이 큰 겁니다. 예, 근데 박지원 의원은 그래서 야 이상경 이거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당에서 지금 이상경을 자를 순 없다라는 입장들이 엄청 강경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고 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핵심 책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상경 차관 논란이 나오자마자 박지원 의원이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를 굉장히 주목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은요 정말 그런데 촉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경 1차관을 자르지 않고서는 논란이 진정되지 않는다라고 벌써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최민희 의원한테도 그거 너무 나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MBC하고 저러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이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여러 가지 다 두둔하면서 뭐 우리 김현지에 대해서도 뭐 본인은 나오겠다고 난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나중에 뭐 안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뭐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오죽했으면 박지원 의원이 자르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정치적 촉은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논란이 진정될 기미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국토부 1차관은요. 차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잘라내야 된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수습할 건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근데 이상경 차관이 너무 핵심인 것 같다라는. 이전에 인사혁신처장도 청문회 전에 막 엄청나게 막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임명 강행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힘없는 국민의힘을 좀 도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과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부동산 이거 엄청 민감하잖아요. 인사혁신처장은 그런 어떤 그 막말, 이것 때문에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지만요. 이 부동산과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국민의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1차관을 어떻게 할지. 저도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뭐 비판하는 것 희화하거나 이러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기 어떤 분은 아니고 김현주 전 대변인이 복귀왕 의원 가지고 복귀왕이시니까 복귀 좀 하시라고 뭐 바둑 둘 때 항상 복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복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이상경 1차관 같은 경우는 서울로의 상경을 막는다. 왜냐면은 뭐 돈 벌어서 집 사라고 하니 이거는 서울에 집 사지 말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아니 뭐 현금이 한 10몇억 있으면 가능하긴 하죠. 그리고 이영만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출이 부동산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출 받아가지고 계속 부동산에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럼 현금 부자만 그렇죠. 현금 부자만 뭐 집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지금 대출이 2억 받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2억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10.15 대책은요. 이 대출이
2억 받기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서 다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예.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감 원장님 이름이 이억만.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상경 차관 2억 원 금감 원장. 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아, 금융감독원장도 문제가 많아요. 금융감독원장은 예. 이찬진 우리 원장. 이따 또 다룰 거예요. 다시 다루겠죠. 네. 하여튼 그 부동산 내로남불은요. 예. 정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전유물인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이 정권에서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시즌 2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부인 탓하는 게 일단 네. 문재인 정권하고 그대로 지금 따라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일단 그 부동산 아내 탓 우리 한번 나온 김에 좀 짚어볼까요? 정리를 해보죠. 예.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마어마했죠. 예, 이분이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됐어요. 그랬었죠. 또 다주택자였어요. 강남에. 예. 그런데 이분이 화제가 된 게 논란이 되니까 집을 부인이 내놨을 거다. 본인이 어떻게 알겠냐. 이런 그렇죠. 대통령실 해명도 해명이었고요. 예. 해명도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니까 민정수석을 그만둬 버렸어요. 결국 강남 집을 선택했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 민정수석보다는 역시 강남 아파트. 자리는 일시적이고 예. 강남 아파트는 영원하다. 예. 뭐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어마어마하셨죠. 예, 그래서 야 정말 물론 뭐 세간의 민정수석이라는 평입니다만. 분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내로남불의 대명사 조로남불. 예, 조로남불의 용어를 만든 분인데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족이 전 재산 56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던 그런 배경을 물어봤을 때 예. 아내가 해서 몰랐다라고 정경심 교수를 탓하는 듯한. 네, 탓하는다는 그쪽에 얘기를 그냥 했죠. 떠미는 듯한. 네. 물론 그러면서 뭐 투자까지는 아니고 약정이지만. 펀드 투자는 아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저는 아내가 펀드 한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딸 논문, 입시, 장학금, 웅동학원 핵심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몰랐다. 가정이 무심했던. 예. 지나고 보니까요. 예. 그 부인 정경심 씨가 예. 구속돼 있을 동안 예. 조국 전 장관은 활개치고 다녔어요.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 김의겸 선생이라는 표현까지 들었었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 사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투자했다. 참. 예.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친동생도 똑같이 흑석동 재개발 건물을 사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동생은 재수 씨의 권유로 집을 산 거다. 그러니까 아내 탓에 이어서 재수 탓까지 한 겁니다. 정말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뭐 아내 탓만 한 게 이분들 전유물은 아니었었어요. 내로남불은 진짜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 부동산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분들은 진보 무슨 뭐 이런 거를 외치면서 실질 행동은 재산을 굉장히 그 애착을 갖는 듯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지금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게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예. 거죠. 상대적 그러니까 박탈감을. 모두 다 규제로 죄 옥지어 놓고 나는 된다라는 거예요. 참. 대출도 안 돼, 집 사는 것도 안 돼, 전셋값 문제도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랬죠? 하는데 다 나는 괜찮아. 이런 어떤 내로남불, 도덕적 이중성 때문에 논란이 큰 거고요. 제가 지금 잘 관찰하는 것은 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교체된 것 예. 내로남불이었어요. 맞아요. 조국 예. 선생과 부동산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 그렇죠. 네, 무너진 게. 땅바닥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보면 정권이 넘어간 거였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초반이긴 하지만은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사례도 사실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당시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분이신데 실제 행동은 본인이 임대료를 높이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이 몇 년 전의 일로 좀 다시
그 도마 위에 오른 게요. 예. 박주민 의원이 내년 6월에 지금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2020년 여름에 임대차 3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으로 강행 처리가 됐었어요. 예. 예. 이때 박주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 같은 것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예. 했어요. 그래놓고 알고 보니까 본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당동 아파트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예. 인상폭이 무려 26.6%였습니다. 본인이 한 행동을 본인이 우려했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참. 네. 법 시행 이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 같다.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본인은 본인은 시내에 했어요. 옮겼어요. 예. 서울시장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또 과거의 일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분뿐만 아니었었어요. 사실 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사실 부동산 문제가 당시에도 있었어요.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 그 반포에 서초구 반포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예. 또 고향인 청주에 아파트가 한 채 있었어요. 뭐 그건 고향이 뭐 지역구니까. 예. 그런데 지역구가 이제 지역구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이라면. 예. 그런데 1가구 2주택 문제가 논란이 돼서 대통령실 참모들부터 팔아라 했더니 팔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예. 청주 아파트를 팔았어요. 본인 지역구 네. 아파트를요. 지역구는 전세 살고 예.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아... 해서 또 논란이 됐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참 노영민 실장이 참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아파트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출판기념회 때 카드 결제기 단말기 그랬었죠? 가져다가 긁어가지고 예. 또 이번에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 그 카드 결제 때 다시 한번 또 상기가 됐는데요. 지금 그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의 내로남불이라는 점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 이찬진 금융감독 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2주택 이상 가세요, 네. 이분이. 그런데 문제는요. 과거에는 집을 공공재로 봐야 된다 이러면서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못 받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헌법에다가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이분이 참여연대 출신인데 예. 헌법에다가 1가구 1주택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예.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2채예요. 진짜 자산가예요. 이분 돈도 많으세요. 저기 변호사 하시면서 뭐 구로농지 국가소송 소송료로 400억 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받은 400억을 가지고 강남 아파트 2채를 산 거예요. 상가도 사고. 야. 그랬는데 과거에 본인은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고 싶다. 이랬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내로남불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동산 그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와 예. 완전 다른 그런 내로남불 논란이 일자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채는 처분하겠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하죠. 예. 매매하겠다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양도한다는. 예. 결국 증여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또 참 정말 자녀에게 해도 너무한다. 양도하겠다. 해도 너무한다. 예. 이런 자녀에게 논란이 나왔죠. 양도한다는 얘기는 결국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팔지 예상한다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거죠. 예. 네, 팔지 않겠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부동산 대책 내는 거잖아요. 집값 잡겠다고. 이 이찬진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예. 이 변호를 맡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2019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예. 5억 원을 빌려준 것 때문에 또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돈 빌려줬던 기억이 있다. 네, 5억 원을 빌려줬어요. 와. 그래서 이게 서류만 빌려준 것 같이 해놓고 실제로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 되니까 그때 5억 원 빌려준 것 때문에 보은 인사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런 논란까지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관련 사건 변호인들이 8명 정도가 지금 정부 요직에 기용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선거법,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이거 관련해서도 변호인이었고 5억 원도 빌려줬고 했는데 과거에는 1가구 1주택을 헌법에 못 받고 싶다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은 강남에 아파트 2채, 상가 상가도 2채 그래놓고 논란이 되니까 증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가슴에 열불 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아니 국토부 차관도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인물이지만 대출 규제라는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장도 핵심 가운데 핵심이잖아요. 핵심 관련자죠. 이 두 사람이 근데 지금 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안 되고 나는 괜찮아. 말 따로 행동 따로. 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열불 나는 거예요. 다들. 그렇죠. 이 내로남불 때문에.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양도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강남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잠재적으로 지금 내재적으로 좀 갖고 있다라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절대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요. 문재인 정권 때 이 영상이 또 화제가 됐었어요. 지금도 여권의 핵심 실세세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나오자마자 보유세도 인상해야 돼요. 목소리를 내는 분이 있으세요. 한번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만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아니 근데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제 국민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예, 저건 뭐 줄곧 회자됐었어요. 그때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예. 꺼진 줄 안 마이크도 다시 보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희도 방송 전에 유튜브 전에 저희 엄튜브 전에 이렇게 화면 나가잖아요. 네. 혹시 소리 나갈까봐 네.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잖아요. 유승준도 한번 저런 적 있었잖아요. 많았죠. 의원들 가운데. 그렇죠. 이인영 의원도 한번 실수했고요. 예, 저런 실수가 많은데 문제는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정책의장도 맡고 예. 또 부동산 특위도 맡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 TV 100분 토론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가 커진 줄 알고 예. 실컷 본 방송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될 거다, 뭐 대출 규제의 필요성 이런 거 얘기해놓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래도 집값 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연아 의원이 상대방이 그렇죠. 국토위원으로서 그런 얘기 하시면 돼요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연아 의원이. 야.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또 그러면 시즌 2가 또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쉽게 생각들이 들죠. 말해서 뭐 문재인 정부 때나 또 지금 이재명 정부 때나 여당 의원들 또 여권 관계자들은 집값은 안 떨어지고 나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거죠.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은 강남에 집 있고 상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자녀한테 양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너네들은 그냥 월급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15억 모아지면 집 하나 사든가 서울에 아니면 뭐 그냥 나중에 사든가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러면은 진짜 거기다 15억 정도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인식한다 그러니까 저분들의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투자를 잘하고 또 정당하게 돈을 모아서 사는 거는 우리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자유시장 경제에서 아니에요. 박수 쳐드려야 되죠 사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은요. 말 따로 행동 따로. 남들은 절대 안 돼. 그런데 나는 돼.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예. 또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해서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크고 진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박지원 그럼요. 의원이 얘기한 대로 이상경 국토위 1차관 당장 잘라야 된다. 실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